안녕하세요. 수익 주는 남자 강남주식연구소의 수익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 굉장히 핫한 걸로 갖고 와 봤습니다. 바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로봇을 볼 때 뭘 봤습니까? 와, 저 로봇 덤블링을 하네. 와, 관절이 저렇게 꺾이네. 전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봇 기술의 초반 경쟁은 누가 더 싸게, 누가 더 튼튼하게 만드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열광하던 하드웨어 경쟁은 이미 중국 업체들끼리 가격을 깎고 또 깎는 치킨 게임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몸을 더 잘 만드는 싸움에서는 이미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로 차별하려 하지 않아요. 몸은 이미 비슷해졌고 가격으로 싸우는 순간 모두가 손해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하드웨어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하드웨어 위에 완전히 다른 레벨의 판단 구조를 얻어서 이 로봇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 것인가를 바꾸는 말 그대로 뇌이식 수술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이제 몸통을 두고 싸우는 단계는 끝났고 진짜 돈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의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 껍데기 하드웨어는 가라. 진짜 돈은 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중국 로봇 시장이 단순히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전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르셨나요? 자, 그럼 먼저 하드웨어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대표적으로 유니트리, 프리의 인텔리전스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이미 로봇 한 대 가격을 사람들이 상상하던 수준 아래로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예전에 샤오미가 스마트폰 시장 들어올 때랑 똑같아요. 사양은 충분한데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 처음엔 시장이 열광을 합니다. 중국 기술 미쳤다. 이제 로봇도 대중하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하드웨어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왜냐? 모터 하나, 관절 하나, 프레임 하나 조금만 더 넣어도 원가는 바로 튀어오르는데 가격은 더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로봇 업체들 상황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만들어서 돈을 못 버는 구조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더 고도화한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국 업체들이 다 같이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드웨어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다. 그리고 그 선택 끝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방아쇠가 된 게 바로 AI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딥시크 이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해요. 중국의 AI 모델링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로봇이랑 직결이 됐냐? 지금까지 로봇은요, 성능 좋은 무선 조종 자동차에 가까웠습니다. 팔을 움직이려면 사람이 코드를 짜줘야 했고 물건을 집으려면 미리 정의된 환경이 필요했죠. 다시 말해 로봇의 눈과 손은 있었지만 그걸 연결해줄 바로 이 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컵을 잡아라고 말하면 로봇이 컵이 뭔지 인식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어떤 각도로 손을 뻗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요. 사람이 수백 줄의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는 순간 로봇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노동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봇을 몇 대 더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몸체는 헐값에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 OS와 AI 모델, 이걸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의 주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산업의 기준을 만들고 누가 생태계를 지배하느냐, 이걸 가르는 지배구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스마트폰 초기 시장 때랑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을 찍어내던 폭스콘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OS를 쥐고 있던 애플이 있었죠. 과연 이 둘 중 누가 돈을 더 벌었을까요? 껍데기를 만든 쪽은 물량은 많았지만 마진은 없었고, OS를 쥔 쪽은 단말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앱, 서비스, 생태계 전부에서 돈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결국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 차별화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 어떤 OS가 돌아가느냐, 어떤 AI 모델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로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공장에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지, 위험 상황에서 멈출지 말지, 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떤 동선을 선택해야 할지, 이 모든 판단이 OS와 AI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S를 장악한 쪽은 로봇 한 대를 파는 데서 수익이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이 로봇이 일하는 시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곧 돈인 산업 현장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압도적인 힘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하드웨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몸은 누구나 만들게 두고 가치는 OS와 AI 쪽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 이게 지금 중국이 그리는 진짜 그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 노동 구조, 국가 산업 주도권이 모두 걸린 전략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 선택은 아주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중국은 인건비가 더 이상 싸지 않은 나라가 됐고 인구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사람을 갈아서 공장을 돌리는 모델은 이미 끝났다는 걸 중국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찾은 대안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요. 이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하드웨어 몇 대 더 파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로봇이 운영하게 만드는 운영 체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 순서, 물류 동선, 안전 판단, 작업 우선순위, 이 모든 걸 사람이 아니라 AI와 OS가 결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능해진 순간 중국은요, 공장 하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을 수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깔리면 한번 들어간 OS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하드웨어는 미끼고 소프트웨어가 진짜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단순 조립, 단순 하드웨어, 가격 경쟁에만 매달린 기업들한테는 이건 명백한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몸체를 헐값에 풀어버리는 순간 원가 경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반대 지점에 있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로봇의 눈, 로봇의 손, 그리고 그걸 검증하고 제어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진 기업들은요, 로봇이 늘어날수록 같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드웨어는 많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지만 소프트웨어는 한번 깔리게 되면은 확장될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은 아직도 어느 로봇이 더 싸냐, 어느 나라가 더 잘 만드냐, 이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로봇의 판단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게 앞으로 로봇 시대의 진짜 승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요, 단기 테마를 쫓아갈 타이밍이 아니라 판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읽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뀐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돈이 몰리고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딱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WSI만 갖고 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좋아서 단타로 수익률 먹기에 완전 개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2026년 1월 시장은 로봇주를 필두로 굉장히 뜨거웠었죠. 특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장이 나오면서 테마주 수급이 폭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1월 13일에 이 검색기에 걸렸던 유로메카는 308%, 그리고 클로봇은 37%, 휴림 로봇은 195%,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검색기는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몇 개 종목만 데이터로 걸러내서 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90%를 넘는 거고요. 문제는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파느냐일 뿐입니다. 열의 9은 결국 급등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사 상관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신 다음 그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개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9일날 장 초반 흥국 FMB는 전날 종가부터 신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다음날 9시 11분 10초 여기 156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두바이 쫀득쿠키 원료인 피스타치오 공급 확대 이슈로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어요.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 전날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고 29일 9시 36분에 3,54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스페이스 X 상장 임박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주 IB 또한 신호가 잡힌 당일 29일날 상한가를 갔고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M2N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전날에 매수 대기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다음날 9시 21분 54초에 1791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M2N도 뉴스가 있었죠. 신라젠이 바이오 섹터 수급을 몽땅 흡수하면서 최대 주주인 M2N까지 동반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날 신호가 나오고 다음날 포착이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포착 시점 자체를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계산된 데이터 로직이에요. 보시면 뉴스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저를 못 믿겠으면 숫자를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매 어려우신 분들 이 검색기를 메인으로 쓰시든 아니면 보조로 쓰시든 계좌 수익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까지 나오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90% 승률 검색기를 다들 챙기셨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돈이 몰리고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영역은 과연 어디인지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의 눈과 손을 연결하는 인지 제어 소프트 영역입니다. 카메라, 센서, 라이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행동으로 바꿔주는 기술, 이건 로봇이 늘어날수록 무조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안전과 검증입니다. 로봇이 사람 옆에서 일을 하려면 멈춰야 할 때 멈추고 피해야 할 때 피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게 되는 순간 검증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운영 시스템입니다. 로봇 한 대가 아니라 공장 전체, 물류 전체, 작업 흐름 전체를 묶어서 관리하는 구조. 이 단계로 올라간 기업들은요,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운영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영역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덤블링 영상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관절처럼 직관적이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돈은 항상 보이지 않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 시장의 큰 흐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던져야죠. 그래서 한국 주식하는 우리한테 뭐가 기회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중국이 잘하면 한국은 망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단순 조리 업체들은 망하겠죠.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하지만 정반대 지점에 있는 기업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하드웨어 가격을 낮춰주면 땡큐인 기업들, 바로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뇌가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 그 기술이 가장 극단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장? 물류? 아닙니다. 바로 의료예요. 공장 로봇은 실수하면 부품 하나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로봇이 0.1mm라도 실수한다? 그건 의료 사고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즉 하드웨어의 힘보다 소프트웨어의 판단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곳, 그게 바로 의료 로봇 시장이고 여기가 바로 소프트웨어 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WSI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WSI를 아직도 그냥 척추 수술할 때 쓰는 의료기기 유통하는 회사 아니야?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 판이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자체를 놓친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WSI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명확히 보입니다. 단순 유통을 넘어서 수술용 로봇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대박 포인트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촉발한 하드웨어의 평준화, 이제 로봇 팔, 모터, 감속기 이런 하드웨어는 구하기가 쉽고 싸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해진 팔을 움직이는 로직이에요. 로직. 수술 로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센 로봇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미세한 움직임을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반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칼을 쓰느냐 보다 그 칼을 어떤 판단 로직으로 움직이느냐가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이야말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몸통은 싸지고 뇌가 돈이 되는 구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WSI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미 수년 동안 척추 수술, 관절 수술 현장에서 의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각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어요. 남들이 쇳덩이 깎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수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WSI는 단순한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밀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서 정밀 제어, 안전성, 반복성,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소프트웨어로 풀어내는 쪽에 포지션이 잡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한 덤블 영상도 없고 눈에 띄는 퍼포먼스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봇이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방에서 결국 선택받는 쪽은 화려한 몸통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뇌를 가진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올랐네 하실 때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패러다임 변화, 그 파도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준비된 타자가 누구인지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전쟁을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판은 이미 한국 기업들까지 포함된 거대한 판 갈아타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중국 로봇 이야기로 시작해서 왜 의료 로봇으로 끝났고 어떤 기업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3,200원대 요 구간까지 밀리니까 우리 주주님들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종토방 가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여기 5,000원 고점에서 설거지 당한 거 아니냐? 이제 끝났다, 도망쳐라, 온갖 공포감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고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딱 잘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는 사람 있죠? 바보입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건 세력이 입 벌리고 있는 아가리에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쑤셔 넣어주는 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 세력의 시나리오가 제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트 아래 수급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색깔이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 훅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물량을 파니까 아, 망했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 얼마예요? 보시면은 1386억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종목의 주인, 즉 주포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찍혀있는 외인들의 매도세? 저거 진짜 외국인 형님들이 이 회사 망했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단타 치러 들어왔던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중요 지지선이 깨지니까 기계적으로 손절 물량을 뱉어내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세력들은요, 이 프로그램을 역이용합니다. 일부러 중요 가격대를 살짝 이렇게 깨트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제 넥라인이고 21선과 겹치는 구간인데 일부러 깨트리는 거 보이시죠? 그럼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도 폭탄을 던지거든요. 그럼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쭉 밀립니다. 그때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같이 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쏟아지는 물량 누가 받아 먹습니까? 바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던 진짜 주포가 헐값에 다시 쓸어 담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거고요. 제가 세력이 안 나갔다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이 거래량에 있습니다. 거래량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차트 고점인 1월 13일 날 이날 5,000원 찍을 때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3,345원까지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 구간에 있는 거래량을 보십시오. 여기 상승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죠. 거의 없습니다. 메말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은 물량을 꽉 쥐고 안 놔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세력이 이 고점에서 도망을 갔다 그러려면은 내려올 때 여기 조정 구간에서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정 구간에서는 그냥 개인들의 매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하락은 누군가가 던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을 없게 만들어서 주가를 질질질질 흐르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개미 털기입니다. 여기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고 던지는 그 물량 세력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저 이 굵은 초록색 선 61선 보이십니까? 앞선 구간에서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이 60선 지켜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60선을 터치 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 선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세력들을 자기들 평단가도 위협을 받으니까요. 이 61선 부근이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았던 마지노선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셨죠? 지금 WSI 차트 깨진 거 아니에요. 매집 마무리 단계입니다. 악성 매물 소화, 그리고 단타 개미들 털어내고 이제 몸집 가볍게 만들어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해야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쫄지 말고 대응을 하세요. 괜히 지금 던지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61선 여기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딱 세우는 날, 그날 세력이 보내는 신호탄입니다. 출발합니다 라고 그때 탑승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 수익남이 장담을 합니다. 그 신호 나오면 그때는 전고점 여기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위쪽 매물대 텅 비었기 때문에
쭉쭉쭉쭉 신고가 랠리 달성하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멘탈 꽉 잡으시고 저랑 같이 이 세력의 장난제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털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매수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매도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드려도 문제가 돼요.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분 1초마다 상황이 변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의 차트와 여러분이 내일 아침 장 시작하고 마주할 차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형 수주 공시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회사에서 일하느라 차트를 못 보고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혹은 갑작스러운 지수 폭락이 나와가지고 손절가에 왔는데 대응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이 커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죠? 주식은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은 이미 저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하며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WSI 같은 중소형주는 세력의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저 수익남과 저희 투자 전략팀이 매일 아침에 기업 정보, 수급, 차트의 미세한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의 손바닥 위로 바로 쏴드립니다.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수익 실현하세요.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계좌 색깔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문자 어떻게 받냐? 간단합니다.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세요. 제가 영상 댓글과 상태창에 링크를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익남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정보방을 체크를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여기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혜택의 경우에 보시다시피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거 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러셀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급등주 리스트와 정확한 매매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수익이 날까 의심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논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러셀 내용이 방대해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첫째, 리퍼비시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첨단을 넘어 효율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새 장비가 비싸고 귀해질수록 러셀의 중고 장비, 재생 기술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카드가 됩니다. 업황이 돌아서는 지금 러셀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수혜를 입을 종목입니다. 자, 둘째,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AGV, AMR 기술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목을 매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튼튼한 기초 체력이라면 로봇은 주가를 하늘로 쏘아올릴 로켓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 두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셋째, 차트가 그리는 매집의 완성입니다. 2년간의 박스권 횡보, 그리고 최근 터진 바닥권 거래량, 이건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평선이 한 점으로 모이며 폭발을 준비하는 이 구간은 리스크는 짧고 기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손익비가 끝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기회를 수익으로 바꾸는 건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러셀은 지금 그 기회의 문턱에 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응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 따뜻한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 2개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판도는 이제 기대감에서 생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배 폭등을 보며 나도 저걸 살걸 하고 후회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2026년 제2의 로봇 대폭등 시나리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단 2대만 전시하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로봇으로 채운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미래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강성 노조의 파업과 가파른 인건비 상승, 이 고질적인 리스크를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그룹으로 운명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수익의 실체를 지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내막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 6조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세금입니다. 현재 보유한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7.5%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28조 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마법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 6조 원은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펌핑을 위한 현대차의 다음 행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단순히 자회사로 두는 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상장이고 그 상장을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로직 및 그 로직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현장에서도 반복 상황에서도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의 동선을 피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멈추고 우회하려면 결국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류 없이 끝까지 작동하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잘 보지 못하는 핵심 퍼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급해질수록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여줄 이 종목의 소프트웨어 검증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 검증 영역에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직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즉 이미 실적이 다 나온 뒤에 평가를 받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 처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요, 여러분, 실적 숫자보다 스토리와 사업 확장성을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 힌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지능과 신뢰성을 갖춘 로봇이 개발이 되었다고 한들 연구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수만 대를 오차없이 찍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로봇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담아낼 완벽한 육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생산 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로봇 양산의 끝판왕,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봇은 설계보다 양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저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LG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미 삼성과 LG를 통해 검증된 대량 생산 공급망의 핵심인 이 기업은 로봇 대량 생산 시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힌트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오랫동안 분석하고 준비한 종목이고 아직 다른 곳에선 전혀 정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금양 기억하십니까? 2022년은 진짜 금양의 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1000%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수렴 상단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먼저 터졌고 가격이 움직였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보통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먼저 튀고 그걸 보고 거래량이 따라 붙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하는 흐름은 의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우연히 나온 반등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먼저 자리를 잡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오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2024년 말쯤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페이크아웃 흐름이 나왔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박스권 안으로 안착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 아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대표주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는 금양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었죠.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추천드린 두 종목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금양, 에코프로, HLB, 원익홀딩스처럼 다음 파동이 나오기 직전 눌림 구간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26년 대표주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므로 지금 눌림 줄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늦어질수록 오히려 매수가는 올라갈 테니까요. 히든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과 설명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작성하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수익은 허락됩니다. 2026년 대폭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로봇 대시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남이었습니다.